조선의 신분을 뛰어넘은 여인, 그녀는 평범한 궁녀에서 황귀비가 되어 대한제국을 움직인 비운의 여주인공이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한 여인이 태어났는데 평범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궁에 들어가면서 그녀의 운명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그녀는 8살의 어린 나이에 궁녀로 입궁 후 명성황후의 눈에 띄며 그녀를 측근해서 모시는 상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한 그녀는 못생긴 외모 덕분에 아무도 경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왕비들조차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고종의 후궁이 되어버렸다. 당시 32살의 많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승은을 입었고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일반 궁녀에서 왕의 후궁이 된다. 이건 당시 조선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이었다. 극대노한 명성황후는 그녀를 궁에서 내쫓아버렸고 외부로 쫓겨난 후 한동안 궁궐 바깥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궁에서 쫓겨난 후 그녀는 궁 밖에서 조용히 생활했으며 평민으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다시 궁에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다. 이 시기에 그녀는 후궁으로서의 지위도 잃었으며 명성황후가 살아있는 한 다시 궁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며 조용히 살아가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훗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냈다. 칠럽하였던 명성황후는 1895년 결국 일본 낭인들에 의해 을미사변으로 시해되었고 이후 고종은 그녀를 더욱 중용하게 되었다. 그녀가 궁에서 쫓겨난 지 10년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5일 만에 그녀는 다시 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그녀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으며 귀비라는 칭호를 받으며 황실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고종의 총애를 입게 되자 오늘의 주인공 엄씨는 다른 후궁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의 압박에 시달리던 고종은 궁을 탈출할 계획을 세웠고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신복 궁녀 하나를 대동하고 가마 2채로 궁궐 출입을 했고 일본의 철통 같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2채의 가마로 궁을 드나들며 경계를 늦췄던 찰나 1896년 2월 11일 대담하게 고종과 왕세자였던 순종을 가마에 태우고 러시아 공관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다.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가 대한제국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귀비는 러시아 세력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 고종이 아관 파천을 통해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엄귀비는 더욱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그녀는 고종의 후궁에서 황귀비로 격상되었다. 엄씨는 고종의 아들인 영친왕을 낳게 되었는데 당시 조선 왕실에서 후궁이 왕자를 낳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이는 엄씨의 지위를 크게 높여주었다. 또한 황태자 순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그만큼 그녀를 질투하고 견제하는 세력도 많아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생겼는데 일부에서는 그녀가 친일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대한제국의 몰락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황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황실 내의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한제국의 교육과 사회사업에도 일부 기여하였고 특히 여성 교육을 강조하여 숙명여학교의 설립을 후원했으며 대한적십자사 설립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을 이왕가라는 이름으로 격하시키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일본 황족과 유사한 대우를 해주었다. 이에 따라 황실의 많은 인물들이 일본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고 황족들의 생활도 일본 정부의 관리하에 이루어지도록 강요되었다. 순원왕후는 명성황후가 사망한 이후 사실상 고종의 비공식적인 황후 역할을 해왔고 자신의 아들인 영친왕이 조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일병합 이후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조선 황실의 모든 권한이 사라졌고 영친왕도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순원왕후는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고종을 덕수궁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순종을 창덕궁에 머물게 하였으며 순원왕후는 궁 밖으로 쫓아냈다. 황실 내 인물들이 독립운동을 지원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원왕후를 포함한 조선 황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고 더 이상 황실 내부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외부와 단절된 채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다. 궁에서 쫓겨나고 얼마 안 돼 순원왕후의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피로감이 전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고종은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면회를 거절고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강하게 책망할 기력조차 없었다. 서로를 위해 존재했지만 서로를 외면해야 하는 두 사람. 그녀는 그렇게 병들어갔다. 1911년 여름이 찾아왔을 때 그녀의 병세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궁녀들은 그녀의 침상 곁을 떠나지 못했고 그녀는 하루 종일 의식을 잃은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순원왕후는 병사로 사망했는데 단순한 병사라기보다는 심리적 충격과 고립으로 인한 죽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한때 고종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황기비의 지위까지 올랐지만 이제는 권력도 지위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들 영친왕은 일본에서 일본 황족으로 살아가야 했고 사랑했던 고종도 일본의 감시 속에서 힘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장례는 조선 왕실의 황후였음에도 일본의 규정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종묘가 아닌 후궁들이 묻히는 영원에 안장되었다.